자, 이용 교수님이 아마 이용 박사님이 토론하시면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8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 20주년생에 진심 축하드립니다. 제가 토론을 맡게 된 영광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제목을 도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개발 성장 시대에 생산하는 공간,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공간을 도시를 봤다면 앞으로는 이제 실제 시민이 사는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 도시가 더 중요시되고 이런 방향으로 도시 정책이 나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여기서 살고 일하고 놀고 소비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도시의 공간의 어떤 자리매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 공간 측면에서 몇 가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석 교수님의 서울도심부 관련된 것은 방송에 정 교수님 발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깝고 흥미롭습니다. 오늘 같은 1시간 이상 쭉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입장이니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중요한 NGO나 외국인에 대한 의견이 조금 좀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좀 과다하게 해석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문제는 아마 정 교수님이나 혹은 서울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정책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회에 부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형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기여도가 낮다는 점은 매우 시선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것은 개발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히 공공에서 개발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공공 공간을 확보해주는 내지는 쾌적성을 제고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국한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 추진이나 도심 공간 관리에 있어서도 신규 개발, 고층 고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더 이상 내지는 서울 전체적으로는 합의를 할 필요는 그런 개연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도심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공공공간 확충, 문화역사장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생활 공간화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심 정체성이 항상 옛날 것이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시들을 볼 때 도심의 현재 모습 자체도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현재라는 것이 민간 소유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 어떤 도시의 민간용으로 쓰이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떤 공간들 자체도 도시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체성 관련해가지고 신부의 조화를 좀 강조를 해야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 기여도 부분에서 이게 진행 중인 사업과 정 교수님도 밝히셨는데 끝난 사업과는 왠지 체감되는 게 좀 다릅니다. 모든 국책 사업이나 이런 대형 개발 사업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현재 뉴타운이나 이 재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방식이 변경이 되고 완료가 된다면은 이것 또한 충분히 기여도, 만족도,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 어떤 고층 고밀화되는 그런 도시 공간의 변화가 아니고 재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어떤 해석은 다시 또 시대성에 국제적인 해석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미래서울 2039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연구원과는 많은 일을 같이 합니다. 항상 특히 정윤 박사님 발표 저희가 많이 이제 청하고 듣고 할 때마다 상당히 분석이 심층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도 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동 요인의 신구를 따져보고 또 이것을 계층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이제 명확한 타겟팅한 것은 상당히 미래 변화를 보는 데 있어서 구체화한 지밀보한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주거 공간의 변화 전망에서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서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메가 트렌드, 전 지구적인 거대한 그 흐름에 가장 앞에 있는 최전선에서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제나 안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서울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길은 다 서울을 지금 현재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분리거주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가족. 지금 뭐 대부분의 그 20대 자녀들이 이제 자기 직장에 학교 앞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그 2세들 옆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또 파악을 하고, 또한 이제 서울에 이제 밝혀진 10%가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밀집 지역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서울의 거주 공간에 중요한 어떤 추동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보면 몇 군데의 지적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부분까지 아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종 간의 혼합,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인종 간의 거주지 혼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갔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질문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개입 없이 그런 일종의 세그리게이션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외국인들을 좀 더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그 생활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낼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 그 주거 공간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폐쇄적인 그런 분석을 하려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의 주거는 지금 경기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 곧 수도권의 수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수급에 있어서 이 공간적으로 수도권 전체로 넓혀서 좀 다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발표문에 있듯이 수도권은 인구 가구가 특히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도권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의 실수요 자체도 늘 것이다. 2030까지 그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추계 인구상으로 추계하고서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느는 그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이제 지금까지 같은 방식이냐 다른 방식이냐에서 아마 상당히 다른 식으로 나갈 것이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더 이상의 뭐 아시면 계량 공급이 아니고 외곽의 소규모로 맞춤형으로 일하는 공급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안에 있는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의 고층 아파트가 슬럼화될 것이다는 너무 좀 비관적인 전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그래서 서울 아파트들은 당연히 이제 그 더 이상 고층 그 재개발 재건축이 고층화가 안 되더라도 위직에 보실 때 장수명 아파트로 가는 것이 뭐 크게 무리 없는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재생의 그 재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그 주택 스펙 높이가 굉장히 보편화될 것인데, 어떤 주택을 호수를 늘리는 것보다 있는 주택을 잘 갖고 가지고 오래 보유를 살고 가치 자체를 높이는 일, 리모델링 대보수 쪽으로 훨씬 나갈 것이다. 일반적인 그 정부적인 주택의 수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저층 주거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주거환경 정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은 제가 볼 땐 여기에서 어떤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관련해서 주차장 내지는 공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 또 안전 관련 시설을 어떻게 공공 서비스 측면에 넣어줄 것인가가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가면은 이 재생을 통해서 생활 공간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동시에 재생을 통해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단의 재생이 있고, 이 재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재생 계획이 분명히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도시 공간의 만족도, 아마 도시의 벽화 경쟁력이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 경제도 있지만은
실제 와서 느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재생 등을 해서 앞으로 서울단 안정 성장이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외형이나 물리적 도발에서 벗어나서 소프트 파워적으로 시민한테 좀 더 와닿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글로벌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다른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차원의 균형을 고려하는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수도권에 가장 우려되는 바는 어떤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그러한 세대 간의 격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하는 측면에서 어떤 생활공간, 도시공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호 교수님도, 이용호 박사님도 11분 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2분 초과했는데요. 원래 주제 발표자의 이제 반론도 듣고 청중에 계신 분들도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정리하는 게 사회자의 제일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용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인종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더 이상 재개발이 안 되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도시재생 입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변창흠 교수님 한 것 중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주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했는데 세입자 동맹해가지고 10년 임대차 보호법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청담동이 왜 서울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역사 경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변창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겉멋든 정체성. 그게 이렇게 그림 이쁘게 그려놓고 성과 복원했다고 해서 그게 서울 정체성이냐. 사람들이 좋은 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게 근데 돈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환경도시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남겨두고, 제가 좀 문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게 나쁜 일이냐 이거죠. 우리 집값이 떨어져야지 좋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시장인데 우리 동네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제가 시정을 잘하는 겁니까?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적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도 흉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공동주택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파트에 부자들이 안 삽니다. 다 저프로초원의 그림 같은 집으로 다 나갔다면 과연 서울의 모습이 이만큼이나 변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제가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드리면서 사회자로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